안녕하십니까. 도시망공교통 운항을 위한 서울특별시 내 지상위험도 분석으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항공대학교 미래항공교통학과 박사과정 최상일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 도시에 대한 인구 집중 현상은 심화하고 있으며 지속될 전망입니다. 도시망공교통 UAM은 인구 가밀화로 인한 교통운전 및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AM 기술 선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도시망공교통 로드맵을 토대로 2025년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UAM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내에서 450 플러스 마이너스 150m의 저고도로 운항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고도 운항이 예상됨에 따라 UAM 운항의 위험도는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을 대상으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항공교통관리 ATM 체계에서는 지상 위험도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도심 내 적어도 운항을 위한 지상 위험도 평가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연구는 UAM 도입 및 상용화에 앞서 UAM 운항의 지상 위험도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허용할 수 있는 지상 위험도의 최대치로서 안전 목표 기준 TLS를 설정하고 지상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지상위험도에 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상위험도 평가 모형입니다. 본 연구는 먼저 위험도 평가를 위한 TLS를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도는 안전저해 요소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고의 빈도와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단위 비행시간당 인명의 사망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TLS는 허용 가능한 위험도의 최대치를 의미하며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이 선제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항공기를 활용한 커뮤터 및 온 디만드 운항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파트 135 운항 통계를 바탕으로 UAM의 지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TLS를 산정하였습니다. TLS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파트 135 운항에 따른 항공사고 통계를 제공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을 제외한 2002년에서 2021년까지의 통계를 기반으로 TLS 산정을 위한 치명적 사고의 허용치와 치명적 사고당 지상 사망자 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새로운 운항체계에 대한 치명적 사고 발생률 허용치는 기존 유사한 운항체계의 치명적 사고 발생률을 토대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파트 135 운항의 치명적 사고 발생률을 UAM 운항의 치명적 사고 발생률 허용치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파트 135 운항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출된 수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였으며 UAM 지상 위험도 평가를 위한 TLS를 10의-7승으로 산정하였습니다. TLS 산정에 이어 본 연구는 지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UAM 운항에서 지상 위험도는 치명적 사고에 따른 추락 발생 시 예상되는 지상 인명의 사망 확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측된 지상 인명의 사망 확률이 산정한 TLS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지상 위험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UAM 운항의 지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명적 사고 발생 확률, 치명적 사고 발생 시 피해 인구수, 피해 인구의 사망 확률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습니다. UAM은 유인으로 운용되며 지상 위험도 평가 시 기체 결함과 같은 기계적 요인뿐만 아니라 모든 치명적 사고 발생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 위험도 평가를 위해 모형 구축에 이어 모형을 구성하는 각 변수의 추정값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치명적 사고 발생 확률입니다. UAM 운항이 유인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 위험도 평가에서 기계적 요인,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모든 치명적 사고 발생 요인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FAA는 커뮤터 운항을 위한 소형 항공기의 기본 설계에 대해 기계적 상태의 심각도별로 허용할 수 있는 기체 견업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항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높은 심각도의 발생 확률은 10-9승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FAA는 과거 항공기 사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소형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의 약 10%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명적 사고 발생 확률로 10-8승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 인구의 사망 확률입니다. 기체 추락 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유해임과 지상 인명이 충돌할 경우 초래되는 피해 인구의 사망 확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브로잉 등은 운동 에너지에 따른 피해 인구의 사망 확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50줄 이상의 운동 에너지 발생 시 사망 확률은 1에 수렴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유해임 기체의 무게와 속도를 고려할 때 기체 추락 시 매우 큰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며 본 연구는 보수적으로 피해 인구의 사망 확률로 1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면적당 인구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산출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 인구나 유동 인구 대신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활용하였습니다. 생활 인구는 특정 시점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하며 거주뿐 아니라 업무, 관광, 쇼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인구를 포함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시간대별 생활인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해인 문항에 따른 지상위험도 평가에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상주인구, 단기 및 중장기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인구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19,153개의 직계구 단위로 제공되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250m 정사각형 적자에 할당하여 적자별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직계구 내의 인구는 무작위로 분포하며 강과 하천이 위치한 지역은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노출 인구 비율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 노출 인구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건폐율 및 건물 층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건폐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내 인구 비율과 실외 인구 비율을 추정하였습니다. 실내 및 실외 인구 비율을 추정한 후 건물 층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 조건과 건물 유형에 따른 피해 노출 정도를 추정하였습니다. 실외 환경의 경우 보수적으로 초목 등에 의한 보호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실내 환경의 경우 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건물에 의한 보호 효과를 달리 가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브래디와 힐레스테드는 스위폴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외부 위험도에 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소형 항공기 추락 시 저층 건물에서 20%, 고층 건물에서 10% 확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AM은 승객의 수가 소형 항공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망률을 UAM을 대상으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층과 고층 건물에 대한 구분은 현행주택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현행주택법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공공주택은 아파트로 5층 미만의 공공주택은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5층 미만의 건물을 저층 건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고층 건물로 간주하여 피해 노출 인구 비율로 실외 환경은 1, 저층 건물은 0.2, 고층 건물은 0.1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건축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250m 정사각형 적자 단위로 건폐율 및 건물 층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폴리곤을 1m 정사각형 적자로 나누고 250m 격자 내에서 건축물 비중과 단위 면적당 평균 층수를 계산하여 건폐율과 건물 층수를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면적입니다. 기체 추락 시 발생하는 피해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멜링크 등은 NTSB 항공기 사고 조사 결과에 다양한 모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하학적 모형보다는 항공기의 중량에 기반한 모형이
기체 추락 시 발생하는 피해 면적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면적은 UAM의 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S4 2.0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은 2117kg이며 이에 따른 피해 면적은 약 480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지상 위험도 사례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유해 문항의 지상 위험도에 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생활인구, 건폐율, 건물 층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데이터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간대 및 시간대에 따른 지상 위험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고 시간대는 08시, 14시, 18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유해 문항의 지상 위험도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단위 면적당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 지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치명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해 문항 시 인구 밀도를 고려하여 비행 경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상 위험도 분석에서 실내 환경의 보호 효과를 반영하여 일정 수준의 위험도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폐율이 높고 건물 층수가 많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과 일치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지상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상 위험도는 기간대와 시간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평일 주말보다 그리고 08시가 14시나 18시보다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이동이 많은 기간대와 시간대에서 위험도가 높게 분석된 결과입니다. 유해 문항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랑 구성 시 운항 지역의 인구 동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상 위험도의 누적 분포 함수와 TLS에 대응하는 누적 확률을 제시합니다. 누적 분포 함수를 통해 기간대 및 시간대별 지상 위험도 분포의 형상과 특정 값에 대응하는 누적 확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TLS에 대응하는 누적 확률을 산출하고 위험도가 TLS 이하인 지역의 비율을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UM 운항의 지상 위험도가 TLS를 초과하는 지역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TLS를 초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회랑 구축을 수행할 수 있으며 UM 운항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UM 운항에 있어서 초래할 수 있는 지상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지상 위험도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례 연구 결과 지상 위험도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기간대 및 시간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본 연구의 조건으로 인한 다음의 한계점은 향후 연구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TLS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 문항의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완충구역의 당위성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UAM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안전성만을 고려하였는데 사회적 수용성에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신뢰성 및 소음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